깊은 깨달음은 간결하다. 여일리 불약 제1해 생일사 불약 멸일사.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깊은 깨달음은 간결하고 큰 가르침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지금부터는 해를 제거함에 힘을 쓰고 보탬이 아니라 버림에 마음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유비에게 제갈량이 있었다면 칭기스칸에겐 야율초제가 있었습니다. 칭기스칸이 촌의 유목민에 불과한 몽골족을 이끌고 동서양을 아우르는 대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은 야율초제라는 걸출한 책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칭기스칸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나 이민족과의 전쟁이나 중요한 일은 무엇이나 야율초제와 의논했습니다. 출신 성분을 따지지 않고 오직 능력만 보고 임무를 썼던 칭기스칸이 한낱 피정목민의 젊은 지식인에 불과했던 야율초제를 그토록 신임했던 이유는 천문지리, 수학, 불교, 도교 할 것 없이 당대 모든 학문을 두루두루 섭렵한 그의 탁월한 식견 때문이었습니다. 하늘과 땅과 인간 그리고 세상 만물의 이치를 꿰뚫어 봤던 야율초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명언이 바로 위에 여일리 불약 제1해 생일사 불약 멸일사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자신이 설립한 애플에서 쫓겨났다가 애플이 망해갈 즈음 다시 복귀했습니다. 그가 애플에 복귀한 뒤 맨 처음 시도한 것은 새로운 제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제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십 개에 달하던 애플 제품을 전문가용, 일반인용, 최고 사양, 적정 사양으로 분리해서 단 4가지 상품으로 압축했습니다. 이렇듯 불필요한 제품을 솎아내고 선택과 집중을 실시한 결과 이런 의사결정이 다 죽어가던 애플을 살려내었습니다. 그 후 쏟아져 나온 애플 제품들 역시 하나같이 심플했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잡다한 기능을 덕지덕지 붙일 때 스티브 잡스는 불필요한 기능을 하나하나 제거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제품이 아이팟, 아이폰, 아이패드였고 이를 통해서 애플은 전자제품도 명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고 다 망해가던 회사는 어느덧 시가총액 세계 1위 기업이 되었고 혁신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위대한 제품은 하나같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한 결과물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상을 완성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다비드상을 보기 위해 피렌체로 몰려들었습니다. 커튼이 걷히고 5m 높이의 다비드상이 그 모습을 드러내자 사람들은 일제히 탄성을 질렀습니다. 인간이 만들었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완벽한 조각상에 압도된 대중들은 하나같이 무릎을 꿇으며 신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사실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대리석은 돌의 결이 하도 특이해서 당대 내놔라 하는 조각가들이 조각하다 모두 포기하여 수십 년 동안 방치된 돌이었습니다. 어느 쪽은 푸석푸석하고 어떤 쪽은 단단하여 조각하기에 너무도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난관에도 불구하고 미켈란젤로는 그 대리석으로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작품이 완성된 후 어떤 방법을 써서 조각했기에 남들이 모두 포기한 그 대리석으로 그토록 훌륭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렇게 묻자 미켈란젤로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돌 속에 갇혀있는 다비드만 보고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했을 뿐입니다. 위대한 조각상 역시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한 결과물입니다. 몸에 좋은 보약을 지어 먹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몸에 해로운 음식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근육을 키우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불필요한 살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에 앞서 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행복을 원한다면 욕망을 채우려 하기보다 욕심을 제거하는 쪽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삶이 허전한 것은 무언가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비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점을 추구하는 것보다 시급한 것은 치명적인 단점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추억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서운함의 앙금을 없애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쾌락이 아니라 고통이 없는 상태를 추구한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쾌락은 보태는 것이고 고통은 제거하는 것입니다.
현명한 사람은 보탬을 추구하기보다 제거함을 추구합니다. 동방의 현인 야율초제의 말이나 서방의 현인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나 그 말의 의미는 모두 일맥상통합니다.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비울까를 생각하고 어떤 장점을 갖출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어떤 단점을 없앨까부터 궁리해 보십시오. 큰 가르침은 시대를 관통함은 물론이고 삶의 많은 영역을 두루두루 섭렵합니다. 개인의 행복과 가정의 화목은 물론이고 탁월함을 추구하고 성취를 지향하는 비즈니스까지 말이죠. 무엇을 보탤까를 생각하기에 앞서 무엇을 제거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탁월함의 시작입니다. 야율초제의 말을 다시금 되뇌봅니다. 하나의 이익을 얻는 것이 하나의 해를 제거함만 못하고 하나의 일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일을 없애는 것만 못하다. 깊은 깨달음은 간결하고 큰 가르침은 시대를 관통합니다. 저에게는 고마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직장, 가정, 사회, 일일이 거명하게도 너무 많은 좋은 분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글을 쓸 수 있도록 좋은 재료를 보내주시는 분들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글쓰기는 제 인생 후반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요. 제가 살아있은가 아직은 살아있어도 되겠음을 느끼는 가장 소중한 가치입니다. 글을 쓰면 행복합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고마워해야 할 것은 너무도 당연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비서당의 재료를 보내주시는 박선주 변호사님과 지혜의 명언들과 사례를 보내주시는 김철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분들이 전해주시는 글과 지혜를 통해 교학상장의 뜻을 다시 한번 새깁니다. 제가 글을 쓰는 것이나 말을 하는 것이나 그분들이 제게 보내주시는 것이나 따지고 보면 모두가 교학상장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계속 큰 가르침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깊은 깨달음은 간결하다. 오늘의 유비서당 권대욱TV였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